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한인경찰 2명이 새로 충원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인 생일 파티에 깜짝 등장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차기 교육장관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미셸 이 씨가 장관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메시스 백화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대한 테러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9년 만에 최고의 인파가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에서 한인경찰 2명이 새로 충원됐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세뮤얼 김 씨와 제임스 박 씨는 한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주 최대 한인 밀집 지역 팰리세이드 파크. 이번에 한인 경찰 2명이 새롭게 임용돼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의 한인 관련 서비스 개선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동안 팰팍엔 한인 경찰이 3명 있었지만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경찰은 쇼리 형사과장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김 씨와 박 씨 모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해 앞으로 팰팍 한인 주민들의 언어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규 채용자 27살 동갑내기 세뮤얼 김 씨와 제임스 박 씨는 한인과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제 대표 경찰 돼서 이제 너무 고맙고요. 영광이고요.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 이제 도움이 잘 되게끔 제가 하려고 그러고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잘 나가야죠. 세뮤얼 김 경관은 지난 4년간 엠트랙 경찰로 일한 경험이 있고 제임스 박 경관은 지난해까지 팰팍 교통경찰로 올 1월부터는 팰팍 경찰서 문서 관리 업무를 해오는 등 경찰 관련 실무 경험도 풍부합니다. 한편 이날 팰팍 의회는 지난 2월부터 서장 업무를 대리해온 마크 잭슨 서장 대행을 정식 서장으로 임명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3년의 인연으로 한인 최민기 씨의 생일 파티에 깜짝 등장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 릴레이 인터뷰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지난 19일 오후 5시 뉴저지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최민기 씨의 생일 축하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트럼프는 이날 밋 럼니 전 대선 후보와 제임스 매터스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장관 후보들과 잇따라 면담하는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전부터 예약된 최 씨의 생일 행사에 파티장을 찾은 트럼프는 최 씨 부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트럼프와 가까이 지낸 한인들은 트럼프가 사람을 편견 없이 대하며 대화와 의리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와 부인 원혜경 씨는 13년 전 트럼프가 소유한 이 골프 클럽에 초창기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트럼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내각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기 교육장관 후보로 기대를 모았던 미셸 리 전 워싱턴 DC 교육감이 장관직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뉴저지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을 마치고 유력한 교육장관 후보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던 미셸 이 씨가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연방정부 보직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다만 트럼프 당선인과 만나 교육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내 주변의 일부 지인들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만남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셸 이 씨는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에서 승리했고 우리는 국민으로서 그의 성공을 기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의 실패를 바라는 것은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이 필요한 우리의 수백만 아이들의 실패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씨는 또 추가로 올린 글을 통해 그동안 교육장관 후보직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시스 백화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대한 테러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잇따른 테러 위협에 철저한 대비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시경은 24일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열리는 어퍼 웨스트사이드 77스트리트부터 미드타운 34스트리트까지의 구간을 따라 중무장 경찰 및 테러 전담반 등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곳곳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부 스트릿은 81대의 대형 청소국 모래 트럭을 동원해 엄격히 통제할 방침입니다. 이는 최근 ICS 선전 잡지 루미아에 이번 퍼레이드를 겨냥한 테러글이 실리면서 결정됐습니다. 더구나 21일 타임스퀘어에 트럭을 이용한 대학살 테러를 모의한 브루클린 거주 무슬림 남성 모하메드 라핑 나지가 체포됨에 따라 NYPD는 보안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임스 오닐 시경국장은 올해에는 보안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좀 더 많은 구역이 면밀히 통제될 예정이라며 테러 예방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90회째를 맞는 메이시스 백화점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24일 오전 9시에 시작해 3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9년 만에 최고의 인파, 지난해보다 100만 명이 늘어난 4,90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비행기, 기차, 버스, 승용차 등을 이용해 50마일 이상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4,8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또 5천만 명을 넘었던 지난 2007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자동차협회는 이와 같은 여행객 증가 원인에 대해 올해 하반기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일부 주에서는 임금이 상승했고 전국적으로도 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동인구 가운데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작년 대비 1.9%가 상승한 4,3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가 증가한 370만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호텔 투숙비는 전국적으로 1박당 평균 155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수감사절 라과디아 공항이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항공기 이륙 최소 2시간 전에는 도착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라과디아 공항 예상 이용객 수는 약 3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6월부터 재개발 보수 공사를 시작하며 탑승 수속 지연 사태를 겪어온 터라 라과디아 공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항만청은 추수감사절 기간 여행주의보를 발령하고 공항 이용객들에게 충분한 탑승 대기 시간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공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가 봉쇄되거나 우회되면서 터미널과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고 이 같은 상황이 탑승 수속까지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항 측은 일부 주차장들이 공사로 문을 닫은 상태여서 이용객들은 장기 주차장인 P10을 이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예정된 항공편 이륙 시간보다 최소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일찍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시즌 전국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 50개 중 비행편 취소율이 가장 높은 공항으로 뉴저지주 뉴아크 공항과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 JFK 공항이 꼽혔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오류가 이민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20만 건의 영주권이 신청자에게 발송되지 않았고 2년짜리 영주권을 받을 사람이 10년짜리 영주권을 받는 등 이민국의 착오가 이어졌습니다. USCIS가 2012년 전자 이민 시스템을 가동한 뒤 수많은 오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USCIS가 발급한 영주권 카드 20만 건이 승인된 신청자에게 발송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2,400명은 10년짜리 영주권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 19,000장의 카드는 중복 발급됐고 개인정보가 잘못
잘못 기재됐습니다. 현재 전자이민 시스템은 기록 변경 등의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의 주소 중 아파트 번호 같은 중요 정보를 누락해도 추후 수정이 어렵습니다. 로드리게즈 USCIS 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USCIS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한 적은 없다며 영주권을 부적절하게 발급했다는 감찰관실의 지적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USCIS는 9월에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지문 기록이 누락되면서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전력이 있는 858명의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발급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무려 15만 개의 지문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 또는 연방수사국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그동안에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는지 자신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남은 임기 주지사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단언했습니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결국 트럼프 내각으로의 진출을 단념하고 남은 주지사 임기를 전념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스티는 21일 주지사에게 묻는다라는 FM 라디오의 원래 프로그램에서 남은 주지사 임기를 마치겠다며 임기가 아직 14개월 남아있는 만큼 이 임기를 마치는 게 나의 바람이라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상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법무장관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그는 선출직으로서 뉴저지 주지사의 임기를 완수해야 하는 나의 의무감을 당선인이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 2월에 트럼프를 지지한 이래 임기를 완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분명히 했다며 나는 계속 그렇게 말했는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입각을 제의했는지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의 주지사 복귀 선언은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어제 테네시주에서 발생한 스쿨버스 전복 사고로 5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운전사의 고의적인 범행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스쿨버스 운전사인 잔서니 워커가 사고가 일어나기 전 버스에 탑승한 학생들에게 죽을 준비가 됐느냐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을 숨진 학생의 부모로부터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3명의 자녀를 둔 이 부모는 자녀 모두가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이번 사고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고가 고의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운전사 잔서니 워커는 현재 살인 혐의와 과속 등 5가지 범죄 혐의로 체포된 상태며 고의적인 범행 의도가 드러날 시 추가 기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한인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추수감사절 큰 잔치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LA 한인타운 노인 커뮤니티 센터와 파바 월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엔 3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추수감사절에 즐겨 먹는 칠면조와 치킨 등 다양한 음식이 제공됐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사물놀이 등 한인 학생들이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도 이어지며 큰 박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파바월드 명원식 회장은 한인 학생들이 함께 더욱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가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해 62만 명이 대기 오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급속한 산업화는 대재앙을 낳고 있습니다. 희뿌연 스모그가 태양을 삼켜버린 인도 뉴델리. 도시 전체가 초대형 가스실처럼 보입니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도로에서 자동차들은 서로 뒤엉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스카프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ऐसा लगता है जैसे दिल के अंदर थोड़ी कमजोरी हो रही है प्रदूषण की वजह से क्योंकि भीड़ भाड़ जो पब्लिक की भीड़ भाड़ है इस टाइम और प्रदूषण है.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보건기구 기준치의 30배를 넘겼습니다.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도 모자라 농장에서 짚을 태우는 연기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웃나라 파키스탄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ये आजकल जो स्मोक और ये धुआं आजकल की आंखों में चुभन हो रही है, सांस में प्रॉब्लम हो रही है, गला बंद हुआ हुआ है। 인도에서 매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62만 명. 살인 스모그에 반발한 시민들은 거센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질 오염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대도시 하천 주변에선 마치 눈보라가 치듯 하얀 거품이 날아다니고 도로 역시 눈더미를 치워놓은 듯 거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강물로 흘러들어간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만든 유독성 거품이 도로까지 침범한 겁니다. ಮನುಷ್ಯರಿಗಂತೂ ಬಹಳ ಕಷ್ಟ. ಇಲ್ಲಿ ಬಸ್ ಸ್ಟ್ಯಾಂಡ್ಗಳು ಅಕ್ಕಪಕ್ಕ 2-3 ಬಸ್ ಸ್ಟ್ಯಾಂಡ್ ಇರೋದ್ರಿಂದ ಯಾವ ಬಸ್ ಸ್ಟ್ಯಾಂಡಲ್ಲಿ ಜನ ನಿಲ್ಲಕ್ಕಂತೂ ಆಗ್ತಾ ಇಲ್ಲ. ಬಹಳ ದೊಡ್ಡ ಸಮಸ್ಯೆ. ಇದರಿಗೂ ಸುಮಾರು 1 ವಾ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도 인도를 덮쳤습니다. 케랄라주 멀로 섬은 해수면이 상승해 점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물에 침식돼 무너진 주택만 500여 채. 남아있는 집들도 시간이 갈수록 물에 포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집안 내부까지 물이 들어차 발목을 물에 담근 채 생활하는 주민들도 수두룩합니다. സുനാമി ഉണ്ടായതിനു ശേഷമാണ് ഇത്രയും വന്നത്. ഇത് എന്നിട്ട് 3 സ്റ്റെപ്പുള്ള പെരയാണ്. ആ പെര ഇപ്പോൾ തണ്ട ഒരു സ്റ്റെപ്പിനകത്ത് നിൽക്കുക. അത്രയും താന്നെന്ന് ഞാൻ കണക്ക് കൂട്ടിക്കൊണ്ടിരിക്കുക. ഈ താരുന്നതനുസരിച്ച് നമ്മൾ ചെളിയിട്ട് ഇത് പൊക്കി കൊടുക്കുമ്പോൾ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을 넘보는 인도. 하지만 속도에 대한 집착이 환경 재앙이라는 부메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21일 자국민 중 유럽 여행객을 대상으로 연말 축제나 행사, 노천시장에서 활동할 때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신뢰도 있는 정보에 따르면 IS와 알카에다 그리고 그 연계단체들이 유럽에서 계속 테러 공격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이들은 특히 다가오는 연말 시즌과 행사를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보는 내년 2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과 라디오시티 뮤지컬, 비컨 시어터 등 뉴욕시 유명 관광 명소 내 식료품점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정보가 해킹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4일부터 11월 9일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고객으로 카드 번호와 이름 등이 노출됐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은 얼마나 많은 고객들의 정보가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저소득층 난방보조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423 이하인 가정으로 가장 최근에 유틸리티 고지서와 소득 증명서, 세입자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됩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내년부터 최고 $175까지 인상됩니다. 나소 카운티 의회는 21일 $55짜리 대중안전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7 회계년도 예산안을 찬성 10일 반대 8로 가결시켰습니다. 대중안전 수수료는 카운티 행정부가 경찰력 보강 등 필요한 예산 충당을 위해 재산세 인상 대신 추진한 것으로 당초 $105로 책정됐었으나 일각의 반대로 $55로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풀빵 아줌마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올해 50대 중반의 이문희 씨는 풀빵을 팔아모은 짜투리 동전을 해마다 불우이웃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기부 액수가 얼마든지 간에 자신도 그리 넉넉지 않은 생활인데도 17년간이나 선행을 해왔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들에게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풀빵 아주머니의 감동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김밥을 팔아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학교에 기부하신 어느 할머니 이야기, 또 불편한 다리를 이끄시고 평생 해장국을 팔아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하신 할머니 이야기, 또 한 분이 생각나는 기억은 몸을 가누기도 힘드신 어느 할머니는 단칸 지하 3방에 사시면서 종이박스를 모아서 파셨는데 이 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천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 뉴욕의 이금환 천사 할머니도 생각이 납니다. 이금환 할머니는 플러싱 노점상으로 16년간이나 야채를 팔아 모은 돈을 동포사회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거금을 쾌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못 배운 한을 풀어달라면서 어린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사시는 할머니 역시 다른 분들처럼 그리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하신 할머니들의 공통점은 몸이 불편하시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안 먹고 안 쓰면서 모은 돈이신데 자신들을 위해서 쓰신다면 편한 노후를 보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할머니들은 자신의 행복보다는 나눔의 기쁨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가 잊고 있는 나눔의 기쁨을 깨우쳐주고 감동을 주시는 할머니들과 얼굴 없는 천사들이 많습니다. 추석 감사절을 맞아 우리 한인사회도 작은 천사가 되는 것이 어떨까요? 모두가 힘든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본의 아니게 쓸쓸한 연휴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뉴욕시에는 6만 5천여 명이 넘는 노숙자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한인 노숙자들도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귀가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사랑의 집을 비롯해서 나눔의 집과 은혜의 집, 그리고 주님의 식탁 교회뿐인데 이 쉘터마저도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사회는 어려운 이분들에게 좀 더 따스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김치 한 병, 쌀 한 푸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는 나눔의 큰 기쁨이 될 것이고 이분들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추수감사절인 목요일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0도, 섭씨 10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중 한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행복한 추수감사절 되시기 바랍니다.